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저번에 다룬 영상에서 파이썬을 어려워하여 포기하는 경우 파이썬을 배울 때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럼 실질적으로 파이썬 그리고 이를 넘어서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목차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왜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는 목차가 다 비슷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시각적으로 습득하고 실제 활용 예시를 찾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갖춰야 할 조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접할 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녹인 파이썬 입문 강의가 있겠죠. 바로 파이썬 입문 위드 프로그래머스 강의입니다. 초중고, 대학생, 성인 대상 여러 직군과 여러 연령대를 강의를 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되시거나 파이썬 입문을 하시거나 다시 파이썬을 배워야 할 분이라면, 또는 주변에 그런 지인이 있다면 해당 강의를 추천하시고 구매하셔서 학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는 목차가 비슷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들이 언어 기초라는 범위를 고려하면서 언어를 개발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의 커리큘럼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변수를 배우고, 데이터 타입을 배우고, 조건문을 배우고, 반복문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더 나아가 클래스를 배우죠. 이 목차들을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언어는 다르더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즉 프로그래밍 언어의 본질, 컴퓨터에게 명령하고 수행하고자 한다라는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컴퓨터에게 원하는 작업을 시키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게라는 말은 컴퓨터 환경에서 동작한다라는 말이겠죠. 즉, 컴퓨터 세계의 체계를 고려해야 된다. 대표적 예시로 컴퓨터는 메모리라는 공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기 때문에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작업을 명령하고 수행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은 원하는 작업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표현의 분류를 분석을 하고, 이를 표현하려면은 어떤 문법이 필요했었는지를 고민했었다라는 겁니다. 언어를 만들 때요. 예를 들면 문자와 숫자 같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조건과 반복 같은 제어 구조를 사용하여 원하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법들을 만들게 됐었던 거죠. 즉, 이러한 고민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문하면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쉽게 호출할 수 있는 변수를 배우고요. 일상생활에 쓰이는 문자와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 타입을 배우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조건문을 배우거나 이를 계속해서 반복시킬 수 있는 반복문을 배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로 하나의 코드 단위를 만들었을 때 이 단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호출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라는 문법을 배우고, 사람처럼 이름, 키와 같은 수치, 달린다 같은 기능들을 한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이 나왔으니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때문에 각 언어의 세세한 문법은 다를지언정 언어를 배우는 흐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 학습을 하실 때 시각적으로 이 내용들을 습득하고 실제 활용 예시들을 찾으려고 또는 세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전 주제에서 다뤘던 것처럼 컴퓨터 환경과 명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들,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사고를 우리는 입문하는 과정이니까 그들의 사고를 반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즉, 왜라는 이유를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왜 이 문법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수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쉽게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변수가 없다면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쉽게 호출할 수 없다는 거겠죠?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저장 공간이 굉장히 커진 현재의 컴퓨터 메모리는 다음처럼 수많은 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바이트는 8비트고요. 1KB 는 1024바이트, 1MB는 1024KB, 1GB는 1024MB입니다. 이 드넓은 공간에 메모리 주소는 복잡한 표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볍게 변수로 표현을 해서 저장 위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거죠. 파이썬 투토라고 하는 사이트로 파이썬 코드를 보면 주소 대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수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파이썬의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보려고 합니다. 둘 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군집 자료형의 분류가 되는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5와 같은 순서의 나열을 필요로 하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딕셔너리는 각 항목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파이썬 입문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지 않겠죠? 두 차이점을 알아볼 두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예시로는 구글의 인공지능 게임이었던 퀵드로우에서 유저가 그린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보면은 리스트의 각 라인에 들어가 있는 좌표와 시간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는 어느 시간으로 그리고 있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손으로 그리는 거에서는 어느 순서로 갔는지, 즉 0번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리스트가 적합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딕셔너리의 예시로는 날씨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사실 이거는 딕셔너리는 아니고, 그런데 문법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딕셔너리라고 보셔도 돼요. 날씨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항목의 값인지가 들어 있고 거기에 매칭되는 값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순서로 나열되기보다는 어떤 항목의 값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트보다는 딕셔너리가 더 적합한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은 어느 상황에서 어느 데이터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한다며 이 문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으니 이 문법 공부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봤던 리스트와 딕셔너리도 파이썬 튜터로 보면은 어떤 식의 데이터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즉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 이런 데이터 타입들도 왜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파이썬 튜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을 만큼의 이해도가 있으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보고 있는 파이썬의 리스트와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구조는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얘기할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갖춰야 할 조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공통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구현돼야 될 문법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언어에서 그 구현 결과를 보면은 거의 동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이썬이고요. C++이고요. 자바이고요. 자바스크립트고요. 루비고요. 고이고, 코틀린, 다트입니다. 파이썬이랑 완전 달라 보이는 것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 언어도 다른 언어랑은 또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썬이랑 완전 똑같은데?' 라고 느낄 만하게 보이는 언어들도 있었죠. 이렇게 언어들끼리 비슷해 보이는 현상,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 언어도 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역사, 조상님이 있다라는 거죠. 단독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부모가 되는 언어가 존재하는 게 태반입니다. 때문에 문법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는 거죠.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과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지향하는 방향성이 생겨났는데, 필요한 조건에서는 구문, 문장과 표현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키워드, 연산자, 표현식, 문장의 규칙들이 지켜지고 있고 갖춰져 있는가, 문법, 작성된 구문의 의미가 사람에게도 컴퓨터에게도 애매모호하지 않는가, 의미상으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조건과 지향하는 방향, 효율성,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린터가 쉽게 번역되고 메모리의 사용량, 실행 시간 등의 리소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가독성, 사람과 기계가 모두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표현력, 사람의 아이디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다양한 데이터 타입과 클래스, 추상화, 캡슐화 같은 개념들이 나오게 된 이유이고요. 규칙성, 언어의 일관성과 단순성의 정도를 말하는 건데, 규칙성이 높을수록 표현의 애매모호함이 적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장성, 이식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다른 플랫폼과 아키텍처를 실행할 때 코드를 크게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요구 사항들을 지키고 발전하는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충족시키려고 언어의 문법이 추가되고 수정되고 또는 버려지거나 언어 자체가 도태되기도 하면서 표현의 방향이 몇 개로 모아지고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게 됐던 거죠. 때문에 유사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계보, 언어가 갖춰야 할 조건,
지향점으로 문법이 수렴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썬은 다른 언어 제작과는 조금은 다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과 유사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왜냐면은 파이썬은 다른 개발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반대와 조율을 거치면서 언어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파이썬의 창시자였던 귀도 반로섬은 다양한 개발자들을 만나면서 언어를 만드는 데 함께하기를 권했는데요. 현재 들어서 이러한 점이 잘 반영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파이썬 거버넌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언어의 발전 방향과 버전을 출시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정착을 시켰고요. 파이썬 운영 자문 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혼자 이 언어를 배포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을 해서 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파이썬 언어에 제안을 할 수 있는 문서인 PEP 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이썬이란 언어가 함께 만든 언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파이썬 설계의 원칙을 기반으로 다른 언어 개발자와 이야기를 하며 발견하는 언어의 장점들 그리고 합의점들을 논의하며 만든 파이썬이다 보니 문법적으로 쉬운 언어가 만들어졌고요. 다른 언어의 유사성과 확장성도 좋고 파이썬의 학습 자료도 많아지고 커뮤니티도 커지고 그리고 표준뿐만이 아니라 서드 파티 라이블러리도 많아지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난 영상에서 잠시 나왔던 파이썬 장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입문 기초는 목차가 거의 같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알고 왜 이런 문법들이 생겨났을까, 왜 필요로 했을까에 대해서 알면은 학습하기가 쉬워진다. 두 번째, 기초 내용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습득하고 실제 활용 예시를 찾아보도록 노력하자. 정리를 그렇게 하자. 세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진 배경과 방향을 알며 보다 공감하고 납득하면서 배우기가 쉬워진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또 보도록 하죠. 스펜서였습니다.